지금 워낙 큰 뉴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허재연 기자가 이 전문 분야인데요. 자, 보시면 연합뉴스. 종합특검 윤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큰 게 나왔습니다. 네. 이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데 이제 수사로 네. 이게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의 개인 무슨 일타령이처럼 계속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예상대로 박상용 뒤에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움직인 여러 정황들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그 흔적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특검도 확인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어떤 정황입니까? 국정원에 윤석열의 측근들이 보내져 가지고 2022년 7월부터 쌍방울 TF 같은 거를 이제 운용한 정황들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나오고 있고. 쌍방울 TF라는 말을 처음 듣네요. 네, 국정원 내부에.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국정원에서 쌍방울 TF를 꾸렸더라고요. 이게 시점이 혹시 2022년 7월. 22년 7월이요? 네. 그런데 2022년 7월에 또 공교롭게도 무슨 일이 있었냐. 대장동 1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부장이 경질되고 어미준 강백신으로 바뀝니다. 그 시점에. 그래서 2022년 7월에 상당히 뭔가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가 탁탁탁 단계별로 진행된 흔적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특검이 더 설명은 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 이런 구체적 정황들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22년 7월에 쌍방울 특검으로 소위 말하면 파견된 검사들 인적사항 같은 건 확인이 되나요? 일단 어미준 강백신이 네. 반부패부에서 1부와 3부에서 그 수사를 대장동 수사를 이제 맡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이제 결정적인데. 아니 그건 이제 검찰 쪽 사이드인 네. 거고. 그렇죠. 쌍방울 TF 이창용 씨라고 그 국정원으로. 네. 그렇죠. 예. 그 윤석열의 최측근 검찰 수사관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과거에 최순실 특검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분 이름까지 공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국정원에서 갑자기 고위직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2022년 7월부터 7월 한 말 정도까지 국정원에서 쌍방울과 경기도와 관련한 문건들만 계속 찾아내고 이런 TF를 꾸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통 수사관은 이런 중요 정치적 사건에 파견된다든가 아니면 책임을 맡는다든가 이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검사들이 가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처음 들어봐요. 매우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면 검사건 수사관이건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때 서울대 병원 원장이 한동안 공석이었어요. 누구를 못 보내고 있다가 그나마 감사를 보냈는데 감사가 사실상 병원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 감사가 수사관이었어. 윤석열이 데리고 있다. 근데 그 병원 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사관이.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수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대.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서울대병원이 완전 망가졌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야 정말 인사 원칙 이거 나발이고 하나도 없이 진행됐었군요. 듣고 보니 국정원과 관련한 어떤 무슨 전문 경력도 없는데 이 이창현 수사관이 갑자기 국정원에 고위직으로 파견이 돼서 최근까지 일을 하다가 11월 달에 그만뒀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도 국정원에 있었더라고요. 진짜. 근데 연봉이 1억이 넘어 이 사람이.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고 막 하니까 국정원에서 이 사람 하는 일 없다. 이런 식의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5년 11월인가 결국 스스로 사표 내고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야 중요하네. 그러면 이창용이라는 사람 이름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창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연입니다. 이창연. 네네. 이번에 또 중요했던 게 국정원장이 출석해서 매우 중요한 진술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창연이 이제 그런 식의 행동을 한 뒤에 뭔가 갑자기 언론 보도가 2022년 7월 말 29일부터 단독 보도의 형식으로 대북송금과 뭐 경기도 유착, 이재명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정원이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 허위 보도 프레임이 그 당시에 언론에 작동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지난주 금요일 국정조사에서 일부 좀 나오고 국정원에서 굉장히 확인한 게 많아요. 이번에 진짜 작정하고 많이 확인했더라고요. 이종석 원장이. 그 언론 플레이의 결과 중에 혹시 기억 남는 게 있습니까?
그게 CBS 노컷뉴스에서 네. 2022년 7월 29일 날 단독 보도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네. 쌍방울 놓고 혹시 이거 무슨 기자상 같은 것도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이분들이 8월 달에 이달의 기자상 받았던 그래, 그 한번 기사인데 찾아볼게요. 이달의 네, 그래서 기자상. 당시 꽤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달의 예. 기자상. 그래가지고 그때 이 대북송금 사건을 처음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보도 그 상을 받거든요. 요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노컷뉴스. 네, CBS 쌍방울 이화영 아태엽 대북 커넥션 의혹 이달의 기자상. 결국은 이게 그러면 소스가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은 기사군요. 그렇죠. 이게 국정원보다 국정원에서 발표도 안 했는데 이 대북송금 뭐 조작 피디님 요 기사 좀 네. 잡아주실래요? 이 보도가 굉장히 딥하게 취재가 돼가지고 뭐 N 프로젝트 이야기도 꺼내기 시작하고 굉장히 놀라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알지만 2022년 7월 달에는 아무도 몰랐던 내용들이 막 보도가 돼요. 기억이 납니다. 22년 10월에 네. 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은 쌍방울과 이화영, 대북 커넥션, 이재명 이게 프레임이 크게 잡히기 시작했던 아주 결정적인 그렇습니다. 기사였는데 네. 이제 보니 국정원의 언론 플레이, 소스일 가능성이 언론 네. 플레이일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 그러면 또는 검찰. 네.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상? 이건 정말 한국 기자협회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미 허위 기사로 사실상 드러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예전에 그 조국 사모펀드 그 기사 쓴 한국경제 기자들도 그해 관훈 언론상을 받거든요. 근데 사모펀드는 다 가짜로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나중에 다 가짜로 확인되는데 근데 그 기사들의 특징이 항상 검찰에서 흘린 정보들로 국정원이나. 네, 항상 의심이 되는 그런 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노컷뉴스 기자들 사실 실명은 제가 거론하진 않겠지만 이분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당시 제보를 준 쪽이 있을 테니까. 정원 TF 쪽일 것이다. 네. 정말 충격적인. 아니면 그리고 이창현 수사관이 직접 전화를 했을 수도 있죠. 이창현 수사관과의 관계성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당시에 그 중요한 인물이죠. 필리핀으로 그죠, 밀고 리오남. 것이다. 네. 라고 했던 이호남이라고 하는 존재. 네. 검찰에서 계속 항변하기를 국정원에서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내부 검토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네. 검찰에서는 아니 그 스파인데 다 드러나게 움직였겠냐 이렇게 검찰이 우겼던 주장이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했죠. 네. 이번에 국정원장이 명확하게 입장을 네. 뭔가 밝혀주셨죠? 네. 뭐라고 추가 했죠? 조사를 한 것 같은데 2019년 7월 27일부터 29일 그때 필리핀 마닐라 국제대회 현장에서 이제 김성태가 리오남을 만나서 70만 불을 줬다라는 의혹인데 리오남은 안 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리오남이 어떤 식으로든 우격다짐으로 갔을 거다라는 게 검찰 주장인데 증거가 없어요. 당연히 자료가 없겠지 이 사람이 뭐 이런. 스파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이 공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입국했던 여권을 확인했다. 아 네, 리오남의 그 여권 번호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국정원장이. 그래서 나름의 이제 휴민트를 통해서 이번에 좀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리오남은 확실히 다른 제3국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이거. 거네, 그럼.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이렇게 이제 이거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조작을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수사를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권창현 특검이 오늘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은 이게 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법상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제 수사와 관련된 은폐 무마 의혹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조작 기소 사건들이 정말 많지만 그거 다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뭔가 보고가 되고 대통령이 개입이 된 것만 우리는 한다. 근데 네. 그게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특검이 잡고 있는 건 네. 윤석열에게 이 수사 상황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뭔가 오다가 내려오는 정황들을 갖고 있다. 특검이 지금. 네. 그런 거 알겠습니다. 궁금해지네요. 몹시 궁금합니다. 박상용이가 그토록 읍소를 하고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아유, 저 좀 중간에 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용이 네. 그냥 멘탈의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뭔가 강력한 뒷배가 없지 않는 한 어떻게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 아무리 봐도 의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박상용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저희 워치독에서도 작년에 한 9월 달쯤에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의 최재혁 비서관이 윤석열의 측근인데 배상윤과 김성태의 해외 도피를 에 대한 정보를 계속 확인하고 측근들을 만나서 뭔가 챙긴
녹취록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이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계속 관리했던 정황은 사실 저희의 보도로도 일부 좀 알려지고는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로 확인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2차 특검, 종합특검 좀 더 보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는 기왕에 2차 네. 특검 시작할 때 이렇게 이쪽 산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뭔가가 나올지 예상을 못하고 짠 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이제 일부 의원들은 이번 이제 2차 종합특검에서 할 건 제대로 하고 다만 이제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 아예 특검법을 재발의해가지고 오케이. 조작기소 사건 전반, 예, 뭐 대북송금 사건을 떠나서 조작기소 의혹이 일고 있는 전반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다시 제출해서 제대로 특검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 중요한 거를 우리 허재현 기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유, 열심히 감사합니다. 취재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픽했고 그런 거 하면 이광계 의원도 일찌감치 이게 빨리 공소 취소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조작 기소의 심각성을 어떤 식으로든 알렸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공치모를 만들게 된 거고 공치모를 만들었다는 그렇죠. 이유로 또 친명파리 한다고 그렇게 시달리면 당했는데 친명파리 한다고 공치모 공격했던 사람들 반성해야겠네요. 유시민 작가님 진짜 좀 네. 뭐라 그랬더라 유시민 작가. 미안하다 한마디만 좀 해주셨으면 제가 좀 사건은 그대로. 그러니까. 속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근데